앞서 보도했듯이 일본은 올해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누리꾼들에게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소리까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며 이러한 사실을 꺼내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는 실정에 이러한 사실을 정면적으로 보도한 뉴스가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와 같았는데요. 평균 실수령 27만 엔에 격진 곧 닥칠 불가피한 비극. 제목과 마찬가지로 기사의 내용은 현재 일본이 외면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해당 뉴스에는 현재 100세 시대가 옴에 따라 이는 일본의 엄청난 비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탱할 사회적 제도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명 증가는 일본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수명 증가로 인하여 고령 인구가 상승하면서 1인 가구의 비율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전 국민의 30% 이상이 1인 가구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 같이 증가하는 사회보장비가 일본의 발전과 앞으로의 앞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집단에 의한 보고서를 확인해보며 연금, 의료와 복지와 같은 사회보장 비용이 현재에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 이를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60대와 80대의 의료비의 차이는 급격하게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고령화의 급속 진행으로 인하여 일본은 의료비를 더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60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70% 이상의 일본인들이 궁핍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선진국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고령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업들의 부채 또한 엄청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NHK는 지난 1년 동안 일본 기업들의 부채가 단기간에 520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재 일본 기업들이 짊어지고 있는 전체 부채의 잔액이 6,220조 원인 만큼 이는 심상치 않다고 경고하며 반드시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NHK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일본 기업들의 전체 부채 잔액은 일본 GDP의 11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는 73%인 독일 79%인 영국 84%인 미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기도 하죠. 이처럼 어마어마한 기업 부채는 국가 부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서 일본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도쿄상 공리서치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파산한 일본의 기업 수가 무려 2천여 곳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2월 첫 번째로 일본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파산한 기업이 나왔고 이어서 1년 후인 2021년 2월에는 1,000여 곳의 기업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1,500개의 기업이 지난 8월에도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파산하는 등 일본 기업들의 파산 속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박 및 요식업 관련 업계들도 현재 위기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일시적으로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문가들은 일본 상황은 앞으로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수치는 과거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아 파산했던 지진 피해 관련 도산율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파산한 기업 수보다 이번 1년 6개월 동안 파산한 기업이 더 많아 일본 전역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NHK는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일본 전역에 약 360만 개 중소기업 중 3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파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경고하며 현 일본 경제가 그만큼 막장에 치닫고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무이자 무담보 대출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정책에 일본 기업들이 전부 대출을 받으면서 부채가 미친 듯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본의 막장 무이자 대출 정책의 상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를 통하여 이런 일본의 무담보 대출 정책을 비판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1990년대에 넘쳐났던 좀비 기업들을 다시 한번 대거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출을 받았으면 결국 상환해야 하지만 수익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여 결국 밑 빠진 돌에 물을 붓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 현지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파산 직전이야. 자신이 빚진 게 아니라고 말하는 무지한 일본인들도 있지만 이는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갚아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일본은 빚지옥에 빠졌어요. 일본은 삶은 개구리의 인생을 살고 있다.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한 번은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올 것 같네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파산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이 도와줄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은 일본의 파산을 바라고 있는 나라니까요. 한국은 앞으로 30년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일본은 파산이 눈앞에 왔는데도 공무원들의 급여는 여전히 엄청 높고 보너스도 마구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소비세가 15% 이상으로 상승하겠네요. 의료비나 공무원의 월급을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곤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젠 정말 방법이 없어요. 과거 실제로 파산한 나라들을 보면 처음에는 천천히 죽어가다가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되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전 이미 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다들 겁먹은 개처럼 지저대고 있구나. 벌벌 떨면서 국민의 빚이 아니라든지 나라 빚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다거나 절대로 일본은 파산하지 않는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추합니다. 달러와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본이 파산할 수 있겠나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위기의식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일본이 파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산이 되어도 안전한 자산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조금씩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멍청한 일본인들이 많네요. 아직도 일본이 파산한다는 사람이 있네. 엔화에 대해 너무 모르는군. 조금은 국제 발행의 구조라도 공부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시면 좋겠어요. 요즘 들어 파산이니 뭐니 하는 소리들이 점점 들려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들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정말이 일본이 파산을 앞두고 있다면 한국에게 조금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을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그들도 일본을 외면하진 않을 거예요. 정부가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라고 발표하길 바라는 건가? 아무래도 해외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이나 홍콩 쪽이 좋아 보여요. 달러와 스와프를 맺어서 일본이 파산할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빚은 갚아야 해요. 결국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하여 소비세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결국 일본의 앞날은 무거운 세금으로 국민들만 죽어나가겠군요. 이 기사는 결국 또다시 소비세의 증세를 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세금 인상 후에도 국채를 줄이려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재무성을 보세요. 일들은 저희 서민의 삶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넘어서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절망적인 뉴스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눈치 못 챈 일본인들이 있나요? 일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